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치매 막는 6가지 습관. 100세까지 건강한 기억. 치매 예방 이렇게 하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내일을 위해, 다음 달을 위해,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두려운 적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과 기억을 잃어가는 병, 바로 치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그 비율은 더 높아져 3명 중 1명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현실이지만 치매의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치매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평생 쌓아온 추억들이 하나둘 지워지는 순간을 상상하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법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치매는 단지 나이 들어 찾아오는 운명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 30%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숫자이며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오늘은 치매를 멀리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6가지 생활 습관을 심도 있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따뜻하게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단순히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장 뇌를 계속 쓰는 습관.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한 기관입니다. 쓸수록 더 좋아지고 멈출수록 점점 약해지는 아주 정직한 도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늙었다고 해서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요? 손자나 공부하지, 난 이제 쉬어야죠.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공부예요? 그런데 뇌는 멈추는 순간부터 조용히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 자극받지 않는 뇌도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매 예방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답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조금씩 익혀보세요. 영어든 일본어든 프랑스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단어 3개만 외워도 뇌는 활짝 깨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이 평균 4-5년 늦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혹은 전통악기까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손과 뇌를 동시에 쓰는 활동은 최고의 뇌 자극제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시각, 청각, 촉각이 동시에 자극되고 리듬과 멜로디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음악을 통한 뇌 활성화는 특히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글을 쓰며 옛 기억을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운동입니다. 특히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회상일기는 두뇌를 자극할 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간 그날 있었던 일이나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이것은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퍼즐 맞추기, 스도쿠, 바둑이나 장기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TV 시청보다 직접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숫자 퍼즐인 스도쿠는 논리적 사고를 강화하고 크로스워드 퍼즐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다양한 두뇌 게임 앱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도 권장합니다. 뜨개질,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소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특히 요리는 재료 준비부터 조리 과정, 맛과 향의 조화까지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종합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 보세요. 책 읽기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서는 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특히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의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루에 30분만 책을 읽어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32%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 9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에게 새로운 도전을 선물해 주세요. 이장 몸을 움직이는 습관. 뇌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세포의 생성과 보존을 돕습니다. 운동 중에 분비되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BDNF라는 물질은 일종의 뇌비료라고 할 수 있으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가장 간단한 건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고 관절에 무리가 적으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걸어도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걷기의 효과를 더 높이려면 속도와 경사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지에서 빠르게 걷다가 언덕을 올라가는 등 난이도를 조절하면 뇌와 근육에 더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걷기 심심하다면 친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얻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원이나 숲길을 찾아 걸어보세요. 수영은 또 다른 훌륭한 선택입니다. 물속에서의 운동은 중력의 부담이 적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 중에는 호흡 조절이 중요한데 이것이 산소 공급량을 늘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의 저항을 이겨내며 움직이는 과정에서 신체 균형과 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은 몸의 균형 감각을 키우고
정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호흡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댄스나 체조는 뇌와 감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춤은 리듬감, 공간 지각 능력, 기억력, 협응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집에서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핵심입니다. 근력 운동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단한 근력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덤벨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혹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강화되면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먼 곳부터 주차하기, 쇼핑몰에서 더 걷기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주말에만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땀 한 방울이 기억 하나를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과 뇌를 위해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3장 뇌가 좋아하는 식단. 무엇을 먹느냐는 결국 어떤 뇌를 갖느냐와 연결됩니다. 건강한 뇌는 올바른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최신 연구들은 식단이 인지 기능과 치매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식단은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 통곡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치매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가 바로 이 식습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뇌에 좋은 음식들을 하루 한 끼에만이라도 꼭 챙겨보세요. 특히 고등어와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뇌의 모양과 닮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뿐만 아니라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모든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주맥 30지 정도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 모두에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짙은 색상의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와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짙은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나 느리다고 합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은 다양한 색상의 채소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또한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심황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레, 스프, 차 등에 강황을 추가해보세요.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으로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저온 조리에 활용하세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합니다. 통곡물은 뇌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 B6,
엽산은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며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유해 물질의 수치를 낮춰 뇌 건강을 지킵니다. 백미 대신 현미, 퀴노아, 귀리 등 다양한 통곡물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발효식품인 김치, 요거트, 된장 등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장 건강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를 장마이너스의 축이라고 부르며 건강한 장내 환경은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와 코코아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있으며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적당한 섭취는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가공식품, 설탕과 염분이 많은 음식은 뇌를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 변동을 일으켜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과자,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고 가능한 한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간식은 건강한 옵션 견과류, 과일 등으로 선택하세요. 과식을 피하고 적당량을 천천히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뇌의 약 73%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적절한 수분 공급이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매일 3번의 식사. 그 작은 선택이 뇌의 미래를 바꿉니다. 식단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건강에 좋은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며 점진적으로 변화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 노력에 분명히 보답할 것입니다. 사장 숙면의 힘. 하루의 피로를 푸는 잠, 그 시간 동안 뇌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는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회복과 기억의 공고화가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낮 동안 받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최근 발견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부는 수면 중에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과 치매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7-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입니다. 우리 몸에는 서커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어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수면 패턴을 크게 바꾸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곁에 두세요.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조명을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등의 루틴을 만들면 뇌에게 곧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약 18-20도,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이나 귀마개를 사용해 보세요. 친구의 편안함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는 깊은 수면을 위한 투자입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뇌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사용을 피하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세요. 카페인은 피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약 6시간이 걸리므로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잠들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취침 전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도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후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등은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아침 햇빛을 쬐는 것도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10-15분 정도 밝은 빛을 쬐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돕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를 하며 창가에 앉거나 짧게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취침 전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 심호흡, 명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뇌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더 좋은 기억을 위해 조금 더 따뜻하고 고요한 잠자리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 시간 동안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오장사랑과 어울리는 습관. 누구랑 말도 안 하고 하루를 다 보내요. 이 말 익숙하시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곤 합니다. 가족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살거나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점점 고립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감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는 서서히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말을 안 하면 생각도 줄어들고 감정 표현도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최대 6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보다도 더 위험한 치매의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표정을 읽고 공감하고 웃고 때론 눈물도 흘립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뇌를 살립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인지적 자극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제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주는 친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호회 회원들. 이런 관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 장수 지역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강한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등의 지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활발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며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는 전화나 화상통화로 연락을 유지하세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가족 요리법을 공유하는 등 세대 간 지식 전달은 양방향으로 뇌를 자극합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도서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독서 모임, 합창단, 댄스 교실, 공예 수업 등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집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요양원에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의 활동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해 보세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한 취미 모임, 온라인 강좌, SNS를 통한 소통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사회적 연결은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개와 산책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가까운 이웃과의 짧은 인사만으로도 뇌는 따뜻한 자극을 받습니다. 매일 한 명 이상의 사랑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날씨 이야기, 시사 뉴스, 추억담, 무엇이든 좋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교류 자체가 중요합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새로운 관점은 노년층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 내에서 세대 간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과 복지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 지혜, 교훈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술 역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회고록을 작성하거나 단순히 가족과 추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고립에서 시작되고 예방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은 그 따뜻한 연결을 통해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6장 감정 돌보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 감정 관리입니다. 치매 예방을 이야기할 때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많이 언급되지만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 상태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 스트레스, 분노,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속적인 우울증은 치매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2배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해마의 크기를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뇌 건강을 위협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역시 위험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는 뇌의 전두엽과 해마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기 반응을 활성화하여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은 뇌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상실의 두려움 등 불안 요소가 증가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로움도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고립감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64%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많은 사람들, 특히 노년층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정신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일기 쓰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때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세요. 명상과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1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명상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의 회백질 밀도를 증가시키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햇살을 쬐고 자연을 느끼며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자연치유라고 불릴 만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공원이나 숲에서 걷기, 정원 가꾸기, 혹은 단순히 창문을 통해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일기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이나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런 긍정적 사고 습관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감정 관리에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동은 뇌에 새로운 혈액과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엔도르핀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우울증 치료에 있어 가벼운 운동이 약물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웃음의 힘도 잊지 마세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기분을 개선하는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유머러스한 책이나 영화를 즐기거나 웃음 요가에 참여하거나 그저 즐거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감정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도예, 노래, 악기 연주, 춤 등 예술 활동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표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런 활동은 몰입 상태를 유도하여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가족, 친구, 종교 지도자,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심한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도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봉사활동, 멘토링, 손주 돌보기,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보람을 주는 일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수면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도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치매 막는 6가지 습관. 100세까지 건강한 기억.
치매 예방 이렇게 하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내일을 위해, 다음 달을 위해,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두려운 적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과 기억을 잃어가는 병, 바로 치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그 비율은 더 높아져 3명 중 1명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현실이지만 치매의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치매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평생 쌓아온 추억들이 하나둘 지워지는 순간을 상상하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법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치매는 단지 나이 들어 찾아오는 운명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 30%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숫자이며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오늘은 치매를 멀리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6가지 생활 습관을 심도 있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따뜻하게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단순히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장 뇌를 계속 쓰는 습관.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한 기관입니다. 쓸수록 더 좋아지고 멈출수록 점점 약해지는 아주 정직한 도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늙었다고 해서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요? 손자나 공부하지, 난 이제 쉬어야죠.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공부예요? 그런데 뇌는 멈추는 순간부터 조용히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 자극받지 않는 뇌도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매 예방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답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조금씩 익혀보세요. 영어든 일본어든 프랑스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단어 3개만 외워도 뇌는 활짝 깨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이 평균 4-5년 늦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혹은 전통악기까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손과 뇌를 동시에 쓰는 활동은 최고의 뇌 자극제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시각, 청각, 촉각이 동시에 자극되고 리듬과 멜로디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음악을 통한 뇌 활성화는 특히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글을 쓰며 옛 기억을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 운동입니다. 특히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회상일기는 두뇌를 자극할 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간 그날 있었던 일이나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이것은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퍼즐 맞추기, 스도쿠, 바둑이나 장기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TV 시청보다 직접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숫자 퍼즐인 스도쿠는 논리적 사고를 강화하고 크로스워드 퍼즐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다양한 두뇌 게임 앱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도 권장합니다. 뜨개질,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소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특히 요리는 재료 준비부터 조리 과정, 맛과 향의 조화까지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종합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 보세요. 책 읽기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서는 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특히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의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루에 30분만 책을 읽어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32%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 9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에게 새로운 도전을 선물해 주세요. 2장 몸을 움직이는 습관. 뇌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세포의 생성과 보존을 돕습니다. 운동 중에 분비되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BDNF라는 물질은 일종의 뇌비료라고 할 수 있으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가장 간단한 건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고 관절에 무리가 적으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걸어도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걷기의 효과를 더 높이려면 속도와 경사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지에서 빠르게 걷다가 언덕을 올라가는 등 난이도를 조절하면 뇌와 근육에 더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걷기 심심하다면 친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얻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원이나 숲길을 찾아 걸어보세요. 수영은 또 다른 훌륭한 선택입니다. 물속에서의 운동은 중력의 부담이 적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 중에는 호흡 조절이 중요한데 이것이 산소 공급량을 늘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의 저항을 이겨내며 움직이는 과정에서 신체 균형과 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은 몸의 균형 감각을 키우고 정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호흡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댄스나 체조는 뇌와 감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춤은 리듬감, 공간 지각 능력, 기억력, 협응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집에서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핵심입니다. 근력 운동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단한 근력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덤벨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혹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강화되면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먼 곳부터 주차하기, 쇼핑몰에서 더 걷기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주말에만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땀 한 방울이 기억 하나를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과 뇌를 위해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3장 뇌가 좋아하는 식단. 무엇을 먹느냐는 결국 어떤 뇌를 갖느냐와 연결됩니다. 건강한 뇌는 올바른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최신 연구들은 식단이 인지 기능과 치매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식단은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 통곡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치매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가 바로 이 식습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뇌에 좋은 음식들을 하루 한 끼에만이라도 꼭 챙겨보세요. 특히 고등어와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뇌의 모양과 닮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뿐만 아니라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모든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주맥 30지 정도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 모두에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짙은 색상의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와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짙은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나 느리다고 합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은 다양한 색상의 채소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또한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심황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레, 스프, 차 등에 강황을 추가해 보세요.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으로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저온 조리에 활용하세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합니다. 통곡물은 뇌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 B6, 엽산은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며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유해 물질의 수치를 낮춰 뇌 건강을 지킵니다. 백미 대신 현미, 퀴노아, 귀리 등 다양한 통곡물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발효식품인 김치, 요거트, 된장 등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장 건강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를 장마이너스의 축이라고 부르며 건강한 장내 환경은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와 코코아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있으며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적당한 섭취는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가공식품, 설탕과 염분이 많은 음식은 뇌를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 변동을 일으켜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과자,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고 가능한 한자연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간식은 건강한 옵션 견과류, 과일 등으로 선택하세요. 과식을 피하고 적당량을 천천히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뇌의 약 73%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적절한 수분 공급이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매일 3번의 식사. 그 작은 선택이 뇌의 미래를 바꿉니다. 식단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건강에 좋은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며 점진적으로 변화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 노력에 분명히 보답할 것입니다. 사장 숙면의 힘. 하루의 피로를 푸는 잠, 그 시간 동안 뇌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는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회복과 기억의 공고화가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낮 동안 받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최근 발견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부는 수면 중에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과 치매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7-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입니다. 우리 몸에는 서커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어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수면 패턴을 크게 바꾸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곁에 두세요.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조명을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등의 루틴을 만들면 뇌에게 곧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약 18-20도,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이나 귀마개를 사용해 보세요. 친구의 편안함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는 깊은 수면을 위한 투자입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뇌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사용을 피하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세요. 카페인은 피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약 6시간이 걸리므로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잠들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취침 전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도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후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은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아침 햇빛을 쬐는 것도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10-15분 정도 밝은 빛을 쬐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돕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를 하며 창가에 앉거나 짧게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취침 전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 심호흡, 명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뇌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더 좋은 기억을 위해 조금 더 따뜻하고 고요한 잠자리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 시간 동안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오장사랑과 어울리는 습관. 누구랑 말도 안 하고 하루를 다 보내요. 이 말 익숙하시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곤 합니다. 가족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살거나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점점 고립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감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는 서서히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말을 안 하면 생각도 줄어들고 감정 표현도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최대 6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보다도 더 위험한 치매의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표정을 읽고 공감하고 웃고 때론 눈물도 흘립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뇌를 살립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인지적 자극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제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주는 친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호회 회원들. 이런 관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 장수 지역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강한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등의 지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활발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며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는 전화나 화상통화로 연락을 유지하세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가족 요리법을 공유하는 등 세대 간 지식 전달은 양방향으로 뇌를 자극합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도서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독서 모임, 합창단, 댄스 교실, 공예 수업 등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집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요양원에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의 활동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해 보세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한 취미 모임, 온라인 강좌, SNS를 통한 소통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사회적 연결은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개와 산책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가까운 이웃과의 짧은 인사만으로도 뇌는 따뜻한 자극을 받습니다. 매일 한 명 이상의 사랑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날씨 이야기, 시사 뉴스, 추억담, 무엇이든 좋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교류 자체가 중요합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새로운 관점은 노년층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 내에서 세대 간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과 복지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 지혜, 교훈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술 역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회고록을 작성하거나 단순히 가족과 추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고립에서 시작되고 예방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은 그 따뜻한 연결을 통해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6장 감정 돌보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 감정 관리입니다. 치매 예방을 이야기할 때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많이 언급되지만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 상태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 스트레스, 분노,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속적인 우울증은 치매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2배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해마의 크기를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뇌 건강을 위협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역시 위험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는 뇌의 전두엽과 해마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기 반응을 활성화하여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은 뇌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상실의 두려움 등 불안 요소가 증가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로움도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고립감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64%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많은 사람들, 특히 노년층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정신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일기 쓰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때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세요. 명상과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1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명상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의 회백질 밀도를 증가시키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햇살을 쬐고 자연을 느끼며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자연 치유라고 불릴 만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공원이나 숲에서 걷기, 정원 가꾸기, 혹은 단순히 창문을 통해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일기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이나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런 긍정적 사고 습관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감정 관리에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동은 뇌에 새로운 혈액과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엔도르핀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우울증 치료에 있어 가벼운 운동이 약물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웃음의 힘도 잊지 마세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기분을 개선하는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유머러스한 책이나 영화를 즐기거나 웃음 요가에 참여하거나 그저 즐거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감정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도예, 노래, 악기 연주, 춤 등 예술 활동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표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런 활동은 몰입 상태를 유도하여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가족, 친구, 종교 지도자,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심한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도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봉사활동, 멘토링, 손주 돌보기,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보람을 주는 일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수면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도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